축하합니다. 드디어 여러분은 평생 일만 하다 죽을 수 있는 영원한 노동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이제 국어사전에만 존재하는 화석이 되어가고 있죠. 60세가 넘으면 손주 재롱이나 보며 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고령자 고용률이 70%를 넘겼다는 건 10명 중 7명이 환갑이 넘어서도 출근 카드를 찍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군 일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왜 노인이 되어서도 작업복을 벗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이 누렸던 그 많던 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화려한 통계들이 숨겨진 잔인한 생존 게임의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미래 모습일지도 모를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등장부터 살펴봅시다. 이들은 대한민국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머릿수부터가 압도적이죠. 이분들이 이제 막 정년을 맞이하고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은퇴를 하면 빈자리가 생겨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노동시장은 이분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분들이 나갈 수가 없는 구조에 갇혀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노인 빈곤율,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하죠. 젊은 시절 커피 한 잔 아껴가며 부지런히 적금 들고 아파트를 샀던 그들이 왜 다시 편의점으로 경비실로 향해야만 할까요? 그들의 주머니를 텅 비게 만든 첫 번째 주범은 바로 자산의 감옥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돈 많기로 소문났죠?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있습니까? 예, 바로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그 땅, 부동산에 묵혀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대출금을 갚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남은 건 덩그러니 집 한 채뿐입니다. 집을 뜯어먹고 살 수는 없으니 당장 오늘 먹을 쌀을 사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15%의 고금리 시절을 보냈던 그들이지만 저성장과 고물가의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힌 부자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분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게 단순히 개인의 사정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업들은 왜 은퇴한 노인들을 다시 찾고 있는 걸까요?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기묘한 불일치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호봉제 때문에 월급만 많이 받는 고숙련 노년층보다 차라리 속 편한 자동화기기나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동화기기를 관리하거나 로봇이 못하는 틈새 업무를 메우기 위해 다시 은퇴자들의 경험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상생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노동력까지 짜내는 건조기일까요? 이제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된 정년 연장 논의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지금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싸우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건데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합니다. 노동계는 월급 깎지 말고 그냥 65세까지 다니게 해달라고 하고 경영계는 그건 너무 비싸니 퇴직시킨 뒤에 계약직으로 싸게 다시 뽑겠다고 합니다. 이 싸움을 지켜보는 청년들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이미 꿀을 빨 만큼 빤 윗세대가 사다리까지 걷어차고 자리를 안 비켜준다는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 정년 연장의 줄다리기가 멈춘 사이 누군가는 이미 실질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가장 소름 돋는 건 586 설거지론입니다. 지금의 2030 세대는 앞 세대가 버려놓은 부동산 파티와 연금잔치의 뒷설거지를 자신들이 독박 쓰고 있다고 느낍니다. 부모 세대는 일자리를 안 비켜주고 자신들이 낼 연금은 고갈될 위기니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노후 파산을 겪느니 차라리 안락사를 희망한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옵니다. 준비 없는 노후가 개인의 책임이라기엔 사회 구조가 너무나 가혹합니다. 황금기를 누렸던 베이비 부모의 몰락은 곧 한국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자, 그럼 일본의 사례를 볼까요?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정년 후 재고용 모델을 선택했죠. 60세에 퇴직금을 주고 정식 퇴직을 시킨 뒤에 임금을 반 이하로 깎고 똑같은 일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모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상하지만 당장 생계가 급한 노년층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115만 개를 만든다지만 대부분이 단순 노동입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은퇴 후 쓰레기를 줍는 나라,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결국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은퇴 후의 안락한 삶이라는 환상은 깨졌습니다. 죽기 전까지 일해야 하는 영구 노동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경륜을 발휘할 기회겠지만 대다수에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국가 통계의 화려한 숫자 뒤에는 노후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백만 명의 눈물이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치솟으며 일자리는 로봇에게 빼앗기는 이 삼중고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많아졌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일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금값과 자산 가치가 갑자기 폭락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집 하나 믿고 버티던 이들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상상도 못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